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내일은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일반 공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들이 다음 달부터 무엇을 즐길 수 있게 될지 소개합니다. 광주 순환도로 공사에서 일곡지구 한세봉 관통 문제를 두고 갈등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수 검은도로 가던 여객선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여객선 사모집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섬을 찾는 사람들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를 뜨겁게 달군 한낮의 열기가 밤이 돼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열대야가 예고돼 있습니다. 열기를 피해 한낮에는 지하나 실내를 찾았던 시민들이 지금은 밤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던 대낮과는 달리 밤이 되자 조금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고요.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는 시민도 있습니다. 한낮의 강렬한 햇빛은 인파를 지하로 이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붐볐을 지상의 금남로는 오가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지하의 금남상가는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노인들에게 지하 공간은 쉼터이자 놀이터가 됐습니다. 밖에는 좀 상당히 덥죠. 바람은 좀 불기가 붙는데 그래도 여기가 더 시원해요. 바람이 안 불더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 역시 인기 만점의 피서지였습니다. 바깥 기온과 4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빙상장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더위 탈출 1번지 장소였고 밖에는 몸이 수분이 다 말아버릴 정도 더운데 여기는 너무 춥네요. 꽁꽁 얼 것 같아요. 쇼핑과 함께 볼거리가 많은 백화점이나 냉방이 잘 되는 서점은 무더위에 지친 인파에게 힐링 공간이 됐습니다. 날도 덥고 겸사겸사 서점 왔는데 시원하고 좋네요.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 속에 햇볕을 피하기 위한 이 같은 일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광주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질 거라고 하는데요. 내일은 또 얼마나 더울지 김은숙 기상캐스터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폭염과 씨름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35도로 오늘보다 더 무덥겠고요. 모레는 36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광주가 2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이 32도, 목포가 33도, 그 밖에 곡성 35도, 구례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엔 뜨거운 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최근에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꼭 한 달 뒤면 일반에 공개됩니다.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뭘 즐길 수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관을 앞두고 가장 기대를 모으는 곳은 연극과 무대 예술이 펼쳐질 예술극장입니다. 개관축제 3주 동안 태국 출신 스타 감독 아피차퐁, 대만 뉴웨이브 영화 대표 감독 차이밍량, 국제적 거장 로메오 카스텔루치와 리카르도 바르티스 등의 작품이 준비됐습니다. 현재까지 평균 예매율은 70-80% 정도로 해외 기획자들 관심도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한 여름을 보내야지만 가까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런 작업들을 사실은 지난 5년간의 그런 경향들에서 에센스를 뽑아왔다고 할까요? 유대회 프레오픈으로 첫 선에 보인 어린이 문화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인형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는 인형극 깔깔나무 등 아시아의 숨겨진 이야기가 개막축제 기간 내내 펼쳐집니다. 그 텐트 안에서 인형극이라든지 또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라든지 또 이렇게 역할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을 공연으로 만드는 문화전당의 핵심인 창조원은 일단 준비를 마친 일부 콘텐츠만 선보입니다. 유라시아의 변화를 담은 거대한 멀티미디어 전시 등은 공식 개관인 11월에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완성된 수준으로 가기 위한 그런 수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개할 경우에 시민 여러분이나 여기를 찾아오는 많은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10년의 준비 끝에 마침내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성공리에 개관 업무를 마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공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일곡지구에는 한세봉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 봉우리를 관통하는 도로 계획 때문에 그동안 갈등이 있었는데요. 갈등이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도로공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라면 광주 북부순환도로가 한세봉을 관통하는데 산책로와 통학로가 없어지고 자연생태도 훼손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곡동 사람들한테는 거의 천혜의 그 선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른다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광주 북부 순환도로는 북구 문흥지구와 광산구 첨단 지역을 동서로 잇는 고속화도로입니다. 1, 2공구로 나뉘어 있는 공사 구간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한세봉이 위치한 1공구입니다. 환경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의 논란에서 주민들 의견은 갈려 있습니다. 사람 완전 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 했으면. 광주 시민들이 생각을 해야 하고 여기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시민들만 생각하면 차단하겠다고. 문제는 광주시가 지난 2013년 한세봉을 관통하지 않는 우회도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최근 원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불거졌습니다. 시민들과 약속을 이렇게 시민들하고도 소통하지 않은 채 파기한 것은 저는 굉장한 이런 행정에 있어서도 실망스러운. 광주시는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세봉을 관통하는 원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원안이 사업비도 가장 저렴하게 들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교통 문제도 가장 적정하게 실을 수 있고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환경 문제도 가장 큰 훼손이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현재 진행 중인 2공구 공사가 끝나는 2017년쯤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보전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는 오래된 논쟁에 광주시의 약속 파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갈등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1구 출신의 메이저리거인 강정호 선수가 내셔널리그 7월의 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가 이달의 신인으로 뽑힌 것은 지난 2003년 4월 최혜섭 선수에 이어 1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광주 1구는 4명의 메이저리거를 배출한 데 이어 이달의 신인 2명을 모두 배출함으로써 야구 명문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7월에만 3할 7푼 9리의 타율에 홈런 3방을 포함해서 9타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운항하던 여수와 거문도 사이의 여객선 운항이 취소된 뒤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편이 줄어들어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 거문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문도 항로 이용객은 2013년 22만 명에서 지난해엔 16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엔 10%가 줄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용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거문도를 다니는 여객선이 지난해 2척에서 1척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줄어 주말 좌석 예약이 힘들어지면서 여행사와 관광객들은 자연스레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리가 한 2대 있을 때하고 앉아 있을 때하고 주류가 다르잖아요. 주말 다 전화보가 문제한 상태죠. 거문도 항로에 새로운 배를 구하기 위해 지난 6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항로 중단 사태 이후 지원을 약속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시는 운임 인상과 지원 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안 되거든요. 기재부에서 추가 예산을 준다든지 이것은 전국 섬이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에서 해결해야죠. 어떻게든지.
선박이 줄면서 관광객이 떠나고 그렇다 보니 새로운 배가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 검은도 항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다투는 동안 검은도 주민들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고흥 출신인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향년 77세로 별세했습니다. 13대 국회에 입성해 5선 의원을 지낸 박 전 대표는 대표적인 동교동계 정치인으로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등을 거치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대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지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른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이 내일부터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남부대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커룸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서 옷이나 지갑 등 소지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광주 염주체육관 수영장은 시설 개보수공사 때문에 오는 20일쯤 일반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51살 이모 씨 등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직원 등 3명 모두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광주의 한 모텔에서 3억 3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50여 차례에 걸쳐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수천만 원을 잃게 되자 특수렌즈와 표시된 카드를 이용해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서 사기 도박을 벌여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광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42로 작년 7월보다 0.1% 상승했고 전남은 109.25로 작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와 전남 모두 작년보다 조금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류와 담배, 배추 등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 교통과 연료 비용 등은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 모임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시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 학교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남구청이 구청장 사택 건립 과정에서 김현승 문학의 상징인 플라타너스 나무를 베어버린 것에 대해서 광주 경실련이 의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청장의 건물 신축에 영향을 줄까 봐 민원을 핑계로 나무를 잘라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익을 대변해야 할 단체장이 사익을 위해 공공문화유산을 벌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